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유행하는 최신 ICT 트렌드를 가장 손쉽게 만나볼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어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어를 살펴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직접 다양한 이 스마트 기기들을 사서 만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난감 가게를 가보시라고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고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된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IT와 결합한 장난감인 스마트 토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저희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장난감이 많이 진화했다는 걸 느낄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장난감에 IT 기술이 접목된 배경부터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 원래부터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 최근 현실 세계,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잘 모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유행하면 아이들용 스마트폰 장난감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요. 또 인간의 배움은 보통 이제 따라하기나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오픈핸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가지고 노는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장난감들이 대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아이들이 논리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거나 꾸미거나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스타일의 장난감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IT 기술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은 한 2010년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한국이랑 약간 다른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장난감은 아직까지는 어떤 규칙이 좀 꽉 짜인 그런 장난감이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연령층이 요즘 꽤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장난감이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을 비롯해 어른들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장난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토이라고 하나요? 이것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일단 이 스마트 토이 안에서 최신 ICT 트렌드는 모두 다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까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모든 ICT 트렌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이 장난감과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먼저 보실 장난감은 바비 인형의 최신작인 헬로 바비입니다. 와이파이와 마이크가 달린 바비 인형인데요. 사람들이 헬로 바비에게 말을 걸 경우 그 음성을 저장한 다음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파악을 해서 헬로 바비에 미리 저장된 한 8천여 개의 문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바비, 뉴욕 연구소 환영해 라고 인사를 하면 바비는 나는 뉴욕이 좋아, 너도 그러니? 너는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야? 라고 이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세상에. 예. 겉보기에는 바비 인형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음성 인식, 인공지능 기술이 다 쓰여서 바비에게 말만 대신하게 만드는 그런 셈입니다. 예.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구글 나우랑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고요.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품으로 그 코그니토이라는 인형도 있습니다. 킥스타터에서 이제 펀딩을 성공하고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헬로바비처럼 와이파이와 마이크, 스피커 등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형이 재밌는 것은 앞서 소개한 바비 인형처럼 정해진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형을 가지고 놀기 전에 이제 아이의 나이나 학년, 좋아하는 스포츠 등 이제 간단한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본체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과 대화를 하는 아이에 맞춰서 대화 내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코그니토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IBM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이제 왓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아이가 대화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또는 이 아이가 농담을 자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대답하는 내용이나 방식, 심지어 인형이 성격까지 바뀐다라고 합니다. 예. 이쯤 되면 그냥 인형이 아니라 네. 반려 인형이나 반려 로봇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죠. 그러게요. 예전에는 인형이 있어도 상대방이 있어서 뭐 안녕 이러면서 뒤에 조정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형과 1대1 하게 되면 인간관계나 또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다른 장난감과 달리 스마트 토이만이 가진 장점은 일단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장난감들이 그래봤자 장난감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좀 값싼 모조품이고 아이들에게 그리 도움이 되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난감이 개인화될수록,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거나 아이들에게 맞춰서 대답을 해주거나 할수록 아이들의 학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장점은 이제 아이들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친구나 부모님과 더 많이 놀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TV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이런 기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스마트 토이와 놀게 되면 그런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정말 순수하게 노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아이들의 대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 말을 하는 방법을 부모님이나 친구 아니면 TV 등을 통해서 배웠다면 예.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토이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도 많아질 텐데 아직 이 장난감과 나누는 대화는 현실 대화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기계적인 대화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전에는 사실 저런 바비 인형 같은 거 여자애들 들고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 아닙니까?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벌령이 혼자서 말을 하거나 둘이서 가지고 놀고. 그렇죠.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면은 인형 배 눌렀을 때 뭐 I love you 뭐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거 정말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로봇이나 드론도 넓게 보면 사실 ICT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장난감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예. 이런 로봇 장난감들도 최근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미포사우루스라는 공룡 로봇은 사람의 손짓을 인식해서 움직이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 토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전용 공을 이용해서 마치 강아지를 데리고 놀듯 놀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예. 같은 회사에서 나온 다른 로봇 장난감들과는 이제 싸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 알파2는 예전에 인기 TV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는 알파1S의 후속작인 로봇입니다. 예. 작년에 인디고고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13배나 더 많은 투자를 받은 그런 로봇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무려 131만 달러를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음성 명령을 인식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할지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사에선 장난감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가족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좀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장난감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구경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실 것은 이제 드론 전문 회사인 패럿에서 내놓은 패럿 에어번 나이트 드론이란 건데요. 10만 원 정도를 합니다. 10만 원 정도에 저렴하고 크기도 작은 그런 제품이지만 예. 간단한 카메라 촬영까지 가능한, 그리고 앱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1시간 충전해서 9분 정도밖에 날릴 수 없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고요. 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장난감에 ICT가 접목되고 사물 인터넷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장난감보다는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더 그렇죠. 보기를 원할 것 같은데요. 교육의 기능을 가진 뭐 스마트 토이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장난감에서 벗어나서 어떤 프로그래밍의 기본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완구 제조업체인 피셔프라이스에서는 올해 CES에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로봇 장난감을 선보였는데요. 이름은 코드 아팔라입니다. 몸의 마디마디가 특정 명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이 마디마디를 어떤 순서로 조립하냐에 따라서 로봇 애벌레의 움직임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코딩의 기초를 배우는 거죠. 또 레고에서는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로봇 키트인 레고 위드 2.0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레고로 로봇을 조립을 하고 태블릿 앱을 이용해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로봇공학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뭐 오늘 소개해 주신 ICT 이 스마트 토이를 보면은 키덜트들 양산하기는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ICT 기술과 결합한 장난감, 이른바 스마트 토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